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삼성전자 위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못한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지난주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 그러죠. 이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년 동월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은 2.3%였습니다.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가시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발표되었는데요. 25만 8천 건이었습니다. 전망치는 23만 건이었는데 이를 크게 웃돌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기가 빠르게 식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요일 증시는 개장한 뒤 두 지수 발표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 1.3%가량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채권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투자한 증권사들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월 20일 날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무디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도 지난 3월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에 지금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것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영진이 앞장서서 재도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 연기에 의해서 LED 사업도 철수하는 등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입니다. 무려 25.5%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6만 전제 아래로 내려갔죠.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59,300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와 전쟁 중인데 그렇지만 올해 이스라엘 주가 지수 12.6%나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는 연초 대비로 마이너스 2.73%죠.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도 더 형편없는 주식시장 성적을 코스피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인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병약하다는 증표겠죠. 미국 대선이 11월 4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폴리마켓이라고 베팅하는 사이트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7시 기준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을 54.7%,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을 44.9%로 점치고 있습니다. 거의 10%가량 차이가 나죠. 파란색이 해리스고 빨간색이 트럼프인데요. 최근까지 박빙 양상을 보였고요. 얼마 전에는 해리스가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새 트럼프가 해리스를 따라잡고 그 격차를 대략 10%가량 벌렸습니다. 물론 3주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 대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최근 오르고 있죠. 미 연준이 50bp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S&P 500 지난주에 1.35%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무려 22.6%나 상승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가 역대 최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 1.3%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2.7%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 선물 차트 지난주에도 0.27% 올랐습니다. 계속 금 가격 상승하고 있죠. 연초 대비로 29%가량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 1.3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대략 43%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 4월 하순에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를 맞았죠.
그리고 5달이 좀 더 지났는데요. 현재가 비트코인이 세상에 선보인 이래 최장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 오르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곧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뜻이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0.5% 금리를 인하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미국 대선이 3주 남짓 남았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해리스를 10% 정도 차이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가 굉장히 부실해졌고요. 그래서 돈을 댄 증권사의 신용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위기설이 나돌고 있죠. 한국의 올해 주가 수익률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굉장히 허약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기자는 번성하고 성장하는 두 나무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여기 있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들이 잘 자라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번성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고령화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활기차게 사는 것이 중요해진 때입니다. 꽹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집과 뜰에 심겨진 나무처럼 힘차고 활력 넘치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